서울 종로 노인공원 아침 9시. 벤치마다 사람들이 앉아 신문을 넘기고 종이컵에 든 따뜻한 커피를 나눠 마신다. 누군가는 말없이 체스를 두고 또 누군가는 멀리 지나가는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그 모습만 보면 평온한 노년의 일상 같지만 이 공원의 일부 풍경은 조금 다르다. 공원 담장 너머 탑골공원 근처의 작은 골목길. 사람들의 시선에서 살짝 벗어난 이곳에서 몇몇 할머니들은 차 한 잔 어때요라는 말로 하루를 시작한다. 말 그대로 차만 마시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때로는 외로움의 암호가 되고 생계의 문장이 된다. 실제로 2023년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70대 여성이 지나가는 중년 남성에게 다가와 3만 원만 줄 수 있냐며 말을 건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현행법상 성매매로 간주했지만 그 여인의 말은 달랐다. 연금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돼요. 자식도 없고 나 혼자예요. 이것은 단순한 범죄의 이야기가 아니다. 노년의 빈곤, 외로움, 복지의 부재가 낳은 또 다른 사회의 자화상이다. 이 영상은 그런 이야기다. 우리가 보지 않으려 했던 혹은 너무 익숙해서 무뎌졌던 현실의 한 조각. 바카스 아줌마로 알려졌던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제는 더 조용히, 더 조심스럽게, 더 깊은 그늘에서 그들이 팔고 있는 것이 과연 몸일까? 아니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인간의 온기일까? 지금부터 종로 노인공원 그늘 아래서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한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당신의 클릭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현실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1장. 그곳에서 만난 첫 번째 인사입니다. 그날도 공원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햇볕은 따뜻했고 구슬픈 트로트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죠. 누군가는 바둑알을 놓고 있었고 누군가는 가방을 앞으로 메고 천천히 공원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무 그늘 아래 한켠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흰 모자를 눌러 쓴 할머니 한 분, 마치 공원 봉사자처럼 평범한 차림. 하지만 눈빛은 자주 무언가를 건네는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옆 벤치에 앉은 중년 남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날도 더운데 차 한 잔 어때요? 그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금세 알아챘고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느꼈을 겁니다. 그 남성은 고개를 돌리며 자리를 피했고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주머니 속 손거울을 꺼내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왜 이 아침에 그 자리에 있었을까? 그녀에게 공원은 쉼터였을까? 아니면 생계의 전선이었을까? 이후 조심스레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딱히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누구 하나 말도 안 걸고 집은 텅 비고 이러다 내가 진짜 죽으면 언제 발견될지 몰라요. 그 말에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녀는 돈 때문만이 아니라 대화와 온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누락된 인생의 단어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저 특정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공원의 또 다른 벤치, 골목길 어귀, 전철역 근처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자의 외로움과 생존 사이에서 놓인 가장 조용하지만 아픈 질문을 던지는 순간이었습니다. 2장. 그녀가 건넨 두 번째 말입니다. 그녀와 다시 마주친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고 공원은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그녀는 이번엔 노란 우산을 쓰고 있었고 동그란 무릎 담요를 무릎에 올린 채 벤치 끝자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요즘은 공원도 장사 안 돼요. 다들 핸드폰만 들여다보지 사람 얼굴을 잘 안 쳐다봐요. 예전엔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더 걸고 차라도 사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눈도 마주치기 힘들어요. 그녀의 말투는 가볍지만 그 안에는 뭔가 씁쓸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그녀는 이어 말했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밥은 한 끼 사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그랬는데 요즘엔 아예 그 눈빛도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각박해졌어요. 그녀는 바카스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땐 바카스 아줌마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그런 말도 잘 안 해요. 그만큼 말도 조심해야 하거든요. 괜히 그러다 신고나 당하고 뉴스에 얼굴 나올까 무서워요.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엔 현실의 무게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라는 말은 쉽게 들렸지만 그 속에 담긴 생존의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교복 입고 명동 다니던 여학생이었어요. 그녀는 갑자기 과거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 여기 나올 때는 나도 참 부끄러웠어요. 지금도 누가 아는 사람 만날까봐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다녀요. 한숨 섞인 말투 속에서도 자존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파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국밥 한 그릇값 정도는 스스로 벌고 싶다는 자존감의 방식. 그녀는 매일 아침 종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누가 사주지 않아도 그래도 누가 말 걸어주기라도 하면 다행이죠. 그 말이 잔잔히 오래 남았습니다. 돈 때문만이 아니라 존재 확인을 위해 나온다는 말. 세상과 이어진 끈을 스스로 묶어보려는 노년의 고군분투. 그녀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은 경쟁도 심해요. 아줌마들끼리 자리 싸움도 하고 젊은 사람들 눈치도 봐야 하고. 우리가 뭐 대단한 걸 바라는 줄 아는데 그냥 하루치 밥값, 하루치 교통비 그거면 된다고요. 그 말에 담긴 현실은 더욱 아팠습니다. 삶의 무게가 고작 하루치 밥값으로 환산되는 세상. 그런 삶의 고단함을 그녀는 늘어지는 목소리 대신 담담함으로 꺼냈습니다. 3장. 다른 벤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녀와의 두 번째 만남 이후 공원을 걷는 내 시선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작은 파우치 하나 손에 든 채 벤치에 앉아있는 여성, 지나가는 사람에게 짧은 눈빛을 던지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바지를 매만지는 노년의 손길. 한참을 두리번거리다 어느 벤치에 앉은 또 다른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회색 카디건에 살짝 물 빠진 진청 바지를 입은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도 왠지 단정해 보였습니다. 저기요, 여기 앉으실래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본 사람이 말을 걸면 의례 경계하게 마련이지만 그녀의 말투엔 그런 벽을 무장해제시키는 묘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앉자마자 그녀는 곧바로 자신의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송여사, 올해로 65. 남편은 몇 해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딸은 미국에 살지만 연락은 뜸하다고 했습니다. 한때는 나도 가게 했었죠. 분식집. 손님 많았어요. 근데 그땐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녀는 고개를 돌려 멀리 한참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요즘은 공원이 내 일터예요. 말하자면 누가 밥 사주고 커피 한 잔 같이 마셔주면 그게 내 하루치 수입인 거죠. 그녀는 돈이 필요했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건 자신의 존재를 누군가가 확인해주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도 내 이름으로 불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이모, 할머니, 아줌마. 근데 이름 불러주는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그럼 참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녀는 이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몸 파는 여자라고 쉽게 말하죠. 근데 우리가 파는 건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말이에요. 들어주는 귀를 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있는 상대를 사는 거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던진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왔습니다. 가볍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지만 그 안엔 관계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과의, 사람과의, 나와의 연결. 그녀는 어느 날 자신이 누군가에게 마지막 대화 상대였다는 사실도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나랑 3번쯤 공원에서 만났던 한 남자분이 있었어요. 늘 와서 국밥 사주시고 옛날 얘기하셨는데 하루는 편지 한 장 주고 사라지셨어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 아니었으면 난 말 한마디 못하고 죽을 뻔했어요. 당신 덕분에 나 웃고 갑니다. 그녀는 그 편지를 아직도 가방 안에 간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람은요, 돈이 없어도 산대요. 근데 말이 없으면 못 산대요. 누가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으면 숨이 막혀요. 그녀의 말은 이 세상의 모든 바카스 아줌마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이름,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세상이 쉽게 분류한 낙인 속에서 그들은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딸이었고 친구였습니다. 송 여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도 나와요. 여기. 혹시라도 누가 날 기다릴까봐. 그리고 나도 그런 그녀가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누군가를 유혹하기 위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4장. 공원방, 또 다른 시선입니다. 종로 3가역 5번 출구, 탑골공원 담벼락을 따라 늘어진 벤치 옆. 그 앞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멈추는 사람은 드물다. 눈길이 마주칠까 고개를 돌리고 아예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지나치거나 차라리 반대편 도로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른 오후 탑골공원을 지나던 직장인 김모 씨는 말한다. 솔직히 민망하죠. 그 나이에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고요. 하지만 이어진 말엔 무거운 죄책감이 실려 있었다. 근데 한편으론 또 우리가 만든 세상이 그런 거잖아요.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까 무서운 거죠. 고개를 푹 숙이고 걷는 노년의 여성들을 향한 시선은 동정과 비난, 무관심과 회피 사이 어딘가에 놓여 있다. 어떤 이는 부끄러운 풍경이라 하고 어떤 이는 지켜야 할 어른이라 말하지만 정작 아무도 가까이 다가가 그 이름을 물어보는 사람은 없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서는 바카스 아줌마라는 키워드가 유머의 소재로 혹은 놀라움의 대상으로 소비된다. 누군가는 영상으로 찍어 조롱하고 누군가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해요라며 혀를 찬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이야기 뒤의 사정을 묻거나 들어보려 하지 않는다. 한 복지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이분들 중 상당수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한 달 3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만으로는 전기세, 약값도 감당이 안 되죠. 그는 이어 말했다. 가족과 단절된 분도 많고 오히려 집에 있으면 더 외롭다는 말을 하세요. 그런데 이 공원에선 적어도 누구라도 눈을 마주쳐 주거든요. 그렇다고 모두가 이들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젓고 지나가며 말한다. 나라가 이렇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고 나와서 저렇게 하는 것도 솔직히 불편해요. 그 시선은 정답도 틀림도 아닌 우리 사회의 솔직한 단면이다. 실제로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노년기 여성의 절반 이상이 혼자 지낸다고 응답했다. 그중 상당수는 하루에 대화를 한 번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들에게 공원은 마지막으로 사회와 연결된 장소일지도 모른다. 한 심리상담 전문가는 말한다. 고립은 단지 혼자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단절된 상태,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감정이 가장 큰 외로움이고 고통이에요. 그리고 그 고통을 견디기 위해 누군가는 종로의 벤치에 앉고 누군가는 손에 바카스 2병을 들고 있는 것이다. 공원을 지나가던 대학생 정모 씨는 잠시 멈춰 그녀들을 바라보다 이렇게 말했다.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가 혼자 남게 되면 저도 이렇게 지나치기만 할까요? 그녀들을 바라보는 시선 속엔 불편함도 죄책감도 두려움도 담겨 있다. 우리는 그들을 쉽게 외면하면서도 어쩌면 그들과 자신을 겹쳐보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이 장은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지금 그 벤치에 앉은 누군가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가? 5장. 그녀들의 삶을 지켜주는 유일한 동반자, 또 다른 그녀들입니다. 누구에게나 삶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 어떤 이는 가족이고 어떤 이는 친구이며 또 어떤 이는 뜻밖의 동료다. 이 공원 한편에도 그렇게 조용히 서로를 돌보는 이들이 있다. 똑같이 그녀라 불리는 또 다른 그녀들이다. 바카스 아줌마라 불리는 이 여성들은 혼자가 아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이들에겐 각자의 생존 방식이 있지만 그 안에는 작고 단단한 연대가 존재한다. 같은 시간에 공원에 나오는 이들끼리는 서로의 얼굴을 익힌다. 누구 하나 이틀 이상 보이지 않으면
안부를 묻는다. 어제 안 나왔더라. 몸 어디 안 좋으셨어?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누군가에겐 유일한 말동무가 되기도 한다. 김순자 할머니는 말한다. 같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래도 우리는 서로 챙겨요. 누가 오늘 좀 힘들어 보이면 말 한마디라도 건네고 같이 라면이라도 끓여 먹죠. 누군가는 음식을 나누고 누군가는 약을 챙겨주고 누군가는 마트 전단지를 건네며 이렇게 말한다. 여기 김밥 1,000원이래. 우리 이따 가요. 그녀들에게는 형식도 조건도 없다. 있으면 같이 나누고 없으면 그냥 웃고 그런 일상 속의 작지만 진한 연대는 이 사회가 놓치고 있는 돌봄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이들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오늘을 살아가며 동시에 옆 사람의 오늘도 살핀다.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가장 큰 위로는 공감이다. 같은 고통을 아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버텨낼 수 있다. 그리고 그녀들 곁에는 말없이 함께 버티는 누군가가 있다. 마지막 이야기 그녀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입니다. 탑골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그녀는 오늘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누군가는 지나치고 누군가는 쳐다보고 누군가는 속으로 수많은 생각을 품은 채 고개를 돌립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누구에게도 이름으로 불리지 못합니다. 그저 바카스 아줌마. 그저 그런 분. 그저 저 사람. 그렇게 사람으로 보지 않은 채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내였으며 누군가의 엄마였고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에게 잊히지 않는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녀들은 단지 노인이 아닙니다. 그녀들은 단지 빈곤층이 아닙니다. 그녀들은 단지 공원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녀들은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억이 있는 사람이고 이야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 존재를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나는 그 벤치를 지나칠 때 고개를 돌렸던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한 번쯤 눈을 맞춰봤던 사람이었을까? 그 질문은 결국 당신이 어떤 사람이길 바라는지를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있었지만 쉽게 지나쳐왔던 이야기들을 조용히 그러나 깊이 비춰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작은 등대를 더 멀리 비추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